IT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 시대를 열었는데요. 지난 10년간에도 디지털 경제는 발전을 거듭했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생산된 물건을 실어 나르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인터넷과 IT 기술은 거래되는 제품과 그 거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무역의 등장인데요.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데이터 교역 활동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무역의 장점과 전 세계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헤이, 왓썹! 유튜브 보는 중?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보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강의를 돈 주고 듣기도 하고 세상 참 편해졌지. 디지털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구나. 디지털 무역? 그래, 인터넷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해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야. 그래? 전자상거래랑 뭐가 다르지?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만 일컫지만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지. 국가 간의 데이터 이전도 포함된다고. 아하, I got it.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디지털 무역이 집중받는 걸까요? 2009년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단 2개였지만 2019년에는 무려 7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디지털 산업의 성장세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 그리고 배송 과정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까지 포괄하는 이 비즈니스보다도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디지털 무역은 기업 성장의 기회이자 혁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무역이 뭐가 좋은데? 디지털 무역을 하면 무역 프로세스까지도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무역을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 절감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 디지털로 하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아하, 그럼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하겠네. 당연하지. 중소기업들도 거래를 위해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체적인 IT 인프라 없이도 상거래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해외 바이어를 구할 수도 있다고.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장점이 있지? 유형의 상품 외에도 BTS 음악이나 K-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나 방송, 의료, 교육, 오락 등 무역이 불가능했던 서비스 간에도 국경을 넘어 무역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산돼서 국가들의 GVC 참여 기회가 넓어진 것도 긍정적인 점이지. 잠깐만,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국제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거래되는 상품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하느냐를 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상품의 생산과 운송,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무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사용량은 5년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쯤에서 전통적인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무역은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이나 항공기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지만 디지털 무역은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상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관세, 인증, 위생검역, 수입 규제와 같은 무역 장벽이 중시됐다면 디지털 무역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과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품 홍보와 거래처 발굴이 인터넷상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과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즉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용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채택한 디지털 무역 정책과 데이터 보호 정책을 디지털 무역 장벽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고 있어 만리 방화벽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팡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중국의 만리 방화벽 등이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프랑스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이 유럽 지역 도메인에서의 수집 기록은 삭제했지만 전 세계 도메인에서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이 때문에 자국 및 EU의 규제를 전 세계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자칫 특정 지역에서는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을 저해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치가 바로 데이터 현지화 조치인데요. 현지에 위치한 데이터 서버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인해 혁신적인 외국의 디지털 서비스가 현지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필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디지털 무역에 적합한 무역 규범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WTO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은 1998년에 수립되어 지금까지 디지털 무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선언을 한 것이 유일한 성과이며 이마저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에 WTO에서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미국, EU, 중국, 빅3 간의 이해 대립으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무역은 최근 국제무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활용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태 등을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소수 국가와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규범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